폭고 열풍에 힘입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볼링. 하지만 볼링장을 만드는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기계 설비부터 레인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돌리는 게 가장 힘 많이 쓰니까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의 매력. 최근 들어선 당구 역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무게 1톤에 달하는 당구대 설치도 오로지 인력에 의존하는 상황. 거기 한 270kg 나갑니다. 힘들지요. 힘과 기술의 집합체. 볼링장과 당구장에 숨겨진 작업자들의 노고를 들여다봅니다. 복고 바람이 불면서 다시 부활한 볼링의 인기. 접근성이 뛰어나고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옛 추억을 즐기면서 동시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운동으로 손꼽히는데요. 핀치러 자주 오세요?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3번? 아, 사회생활 하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힘차게 공을 던져 핀을 쓰러뜨릴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해선 각자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무엇보다 모든 기계 설비들이 오차 없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볼링 핀과 각종 기계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기까지 그 이면의 모습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인천광역시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미 작업이 한창이로군요. 밤사이 실어온 기계들을 쉴 새 없이 내려놓는 지게차. 내려두시는 건 뭐예요? 볼링장 기계예요. 21세트분. 21세트요? 예. 아, 이 크기로 21세트? 예. 아, 세트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가 기계가 아니고 그러면은 또 다른 종류가 그렇죠. 있나요? 요거는 이제 핀을 세워주는 기계고 뒤에 이제 따로 이제 공을 내보내주는 기계가 또 따로 있죠. 아, 그렇게 두 개에서 예. 한 세트인 거예요? 예. 사실 일반 이용객 입장에서는 볼링장 뒤편 기계실의 모습이 어떤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참에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대략 이런 모습이랍니다. 두 개의 기계 가운데 먼저 뒤쪽에 자리한 기계가 바로 쓰러진 볼링 핀들을 모아서 올려주는 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요. 바퀴 모양의 둥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앞쪽 기계로 이동한다는군요. 폼에 맞춰 하나씩 빠져나온 핀들은 로봇 팔처럼 생긴 장치를 통해 제각각 정해진 위치로 보내지게 됩니다. 바로 이 핀 세터가 10개의 핀을 번호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 다시 내려주는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한 프레임 사이에 이렇게나 분주한 일들이 벌어지는군요. 다시 돌아온 기계 하차 현장.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작업이 어느덧 2시간을 넘기고 있는데요. 잠시 후 도착한 또 다른 트럭 한 대. 이번에도 화물칸 한가득 각종 장비들을 싣고 왔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그 종류와 양이 상당해 보입니다. 자재들까지 하면 거의 한 100개 이상이 넘죠. 되게 큰 덩어리로만 했습니다. 그렇게 장장 3시간에 걸쳐 하차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나니 내려둔 장비의 행렬만 좋기 100여 미터가 넘는 규모입니다. (10층이) 볼링장이라 이 기계를 다 내려놓고 저기에 있는 저쪽 보시면 사다리차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요? 저 기계로 해서 10층까지. 설상가상. 작업의 난이도 역시 최상급이랍니다. 빌딩 꼭대기 10층까지 장비를 옮겨야 하는데요. 한 40m 정도 됩니다. 층고가 높은 도심 속 상가 건물. 게다가 옮겨야 할 장비 무게만 대략 10톤가량 된다고 하니 말만 들어도 오늘 하루가 참 고단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장비를 싣고 현장으로 향하는 지게차. 코너를 돌아 건물 앞 이면도로 쪽으로 진입하는데요. 또 하나 복병이 등장합니다. 새벽부터 그렇게 서둘렀건만
출근 시간대와 맞물리게 되면서 좁은 도로의 차량 통행량까지 늘어나 버린 겁니다. 오늘 차들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아, 차가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예. 이거 올 때마다 긴장을 하죠, 많이. 이게 인사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무게로 따지면은 한 200에서 250kg. 여기에 핀 엘리베이터까지 21세트가 올라가야 하니까 최소한 50번 이상은 오르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그 도로폭이 이면도로고 좁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나 이런 거를 또 수신호로 다 해가면서 해야 되고, 보시다시피 전선이 그 설치돼 있고 그래서 전선하고 어떤 그 올라가는 그 운반카하고 간격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 전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전선을 건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형 사고 나는. 자칫 정전이 되기라도 하면 일대가 마비될 수도 있는데요. 조심하세요. 여느 때보다도 까다로운 현장 상황에 작업자들 모두 신경을 바짝 곤두세웁니다. 그 때문에 사다리차도 자동운전 모드가 아니라 작업자가 일일이 상황을 확인해가며 수동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비록 속도는 조금 더딜지언정 안전하고 무탈하게 목표 지점까지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볼링 기계가 10층에 당도하면 이제부터는 오로지 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작업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살짝 좀 빼고. 스톱. 다시 내리고. 하나 뺄까? 더 떠. 창틀 하나를 넘어오는 일이지만 200kg이 넘는 육중한 기계를 오롯이 사람의 힘으로만 당겨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렵사리 경사로 위로 내리는 데 성공합니다. 볼링장이 들어서게 될 이곳 현장은 그 면적만 무려 1917제곱미터, 약 580평 규모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도 청포 불안불안해서 잘 올라왔네요. 네. 그러니까 가장 힘들어요, 이때가.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아직도 갈 길이 까마득합니다. 볼링 기계는 기본이고 여기에 기타 부자재까지 더하면 사다리차로 10층까지 올리는 데만 대략 7시간가량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업자의 시점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려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높은 데서 작업하시면 안 무서우세요? 무섭죠. 사람인데 당연히 무섭죠. 근데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늘 안전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만큼 손발이 맞는 소수 정예의 멤버로 팀을 꾸려 일할 수밖에 없다는 볼링장 시공팀. 그렇게 한나절 내내 쉴 새 없이 작업을 이어나간 끝에 마침내 기계 올리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 많은 기계들을 열에 맞춰 정렬까지 끝내고 나니 작업자들 그야말로 땀을 한 바가지는 쏟은 것 같은데요. 긴장도 많이 하고 아까 방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드세요? 네, 많이 힘드네요. 큰 고비는 무사히 넘겼고 이제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갈 작업팀. 이쪽에서 저 뒤쪽으로 보면서 레인이 깔리는데요. 이쪽 부분은 7레인이 깔릴 거예요. 이 천정 뒤쪽이 이제 바로 앞에 약 1m 정도 뒤에 핀을 세워주는 기계가 앉혀질 거예요. 580평 규모의 초대형 볼링장이니만큼 구역별로 공간이 나누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레인을 깔 수 있게끔 기초 작업을 다 끝내는 거예요. 21개 레인이 들어가는데 저쪽에는 11개, 이쪽에는 10개가 들어가는데요. 기초 방진 방음하고 그다음에 기초목 설치하고 레인을 올리기 전까지 작업을 받쳐놓은 거예요. 한 10일 정도 됐어요.
구역별로 순차 진행된다는 설치 작업. 3개의 구역, 21개의 레인을 모두 시공하기 위해선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 보이는군요. 이 정도 규모의 볼링장이면 4개월 정도 작업을 해요. 며칠 후 다시 찾은 공사 현장. 오늘은 소수 정예 멤버가 아니라 인해전술이 필요한 작업인 모양입니다. 볼링장이 소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볼도 떨어지죠, 볼 굴러가지고 핑 쓰러지죠. 그런 소음을 막기 위해서 방진하고 방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볼링장 공사에서 제일로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진동과 소음,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선 그만큼 까다로운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두꺼운 비닐 위로 매트를 깔아줍니다. 층간 소음제예요.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게 바닥면으로 가서 바닥에서 그 안에 공기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을 그 안에서 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랫면이 볼록한 뜬 바닥 구조의 완충제는 중량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 소음을 잡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검정색 시트지처럼 생긴 자재를 매트 위에 붙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생긴 걸로 보나 시공 방법으로 보나 영락없는 인테리어 시트지 같은데 말이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중진제,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진동을 잡아준다고요? 그렇죠. 그 얇은 종이 같은 거 같은데? 이제 얘 하나로만은 못 잡고 밑에 뭐 왕충제 옆에서 계속 이제 쌓아 올리죠. 알고 보니 단순한 비닐 소재의 시트지가 아니라 고무와 산화철이 더해진 차음 시트라고 하는데요. 특히 공기 전파음에 대한 차음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렇게 콘크리트 바닥 위로 방진, 방음 자재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가 보군요. 방음 매트예요. 그 아이들 놀이방 같은데 뛰어놀고 안전 위해서 이렇게 깔아주는 건데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소재지만 특히 더 두껍고 단단한 고경도 제품을 사용한답니다. 몇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비닐, 층간소음제, 충진제, 비닐, 방음 매트, 비닐, USB 12T, 그 다음에 18T 8단계가 되는 거예요.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고층 건물의 볼링장을 만들기 위해선 방진, 방음 작업이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8단계에 걸쳐 10cm 두께로 시공을 하게 된답니다. 이렇듯 7개의 볼링 레인을 위한 방진, 방음 작업에만 꼬박 하루가 소요됐는데요. 이제 이 위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방음 작업은 다 끝나신 거예요? 예, 다 끝났어요. 이제 이 위에다 이제 기초목 작업을 할 거예요. 이튿날, 이번엔 2번 구역에서 다시 섞게 된 볼링장 시공 작업. 앞서 열흘에 걸쳐 기초목 공사를 끝마쳤던 바로 그 공간인데요. 기둥 뒤로 빈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업자, 비어있던 기둥 뒤 공간에 서둘러 기초 작업을 이어나가는데요. 이제 기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네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진행되다가 잠깐 멈춰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방진, 방음 공사를 마친 바닥재 위로 기초목을 올리기 위해선 먼저 받침대를 세울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이게 바닥 수평 작업합니다. 볼링장은 수평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1mm의 400분의 1까지 정밀하게 수평을 맞춰야 한답니다. 이만큼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만큼의 차이를 나무를 넣어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어들잖아요. 네. 이렇게 레이저가 가운데로 오게. 수치 확인이 끝나면 구조목 아래에 방진 작업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압축 합판 조각을 받쳐 수평을 맞추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완충제가 들어가는군요. 바닥 충격 흡수해주는 거예요. 아, 볼링공이 꽝꽝 때리니까요. 네, 밑에 이제 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 네. 잡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수평 확인이 끝나면 곧바로 타정총을 이용해 못을 박아 고정시켜줍니다. 바닥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조금이라도 더 상쇄시키기 위해선 그만큼 기초목의 간격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답니다. 일이 많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레벨 봉고 위에 올라갈 자재. 일렬로 자리한 받침목 위로 각재를 올려 고정시킨 뒤 이번엔 그 사이에다 기다란 철제 레일을 가져다 두는 작업자. 이게 트랙 레일이에요. 기계에서 공이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볼링핀을 쓰러뜨린 공은 기계에서 떨어지며 그 낙차의 힘으로 인해 트랙을 거슬러 되돌아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레인의 기초가 되는 구조목에는 가급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레인과 레인 사이, 정확하게는 양쪽 거터 사이에 별도의 통로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기초목 작업을 하면서 기계 설비를 위한 작업까지 동시에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도 열심히 서두른 덕에 하루 만에 기초목 위로 합판을 올리는 작업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기초목 공사는 끝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러스를 세우고 이렇게 합판을 올리면 이제 고정을 시키고 나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방진, 방음 과정 없이 나무 작업만 해도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는 기초목 단계. 또다시 며칠이 흐른 뒤 이제 마침내 비로소 기계 설치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뒤에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자리 위치를 잡으려고 지금 넣고 있는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기계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주인공은 무게 300kg의 핀 엘리베이터입니다. 내 움직임은 고작 2-3cm밖에 안 되는 턱에 가로막혀 발목이 묶여버린 상황. 지금 안 돼. 빵꾸 나가 못 올라가. 아, 이게 기계가 무거워서요? 네, 못 올라가. 고지가 눈앞인데도 발을 들여놓을 수조차 없는 상황. 결국 즉석에서 수리에 들어가는데요. 경사각을 더 주려고요. 오히려. 아, 그냥 완만하게요? 네. 임시 방편으로나마 다시 만든 경사로 이번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하, 또다시 실패로군요. 목수가 알게. 아, 원래 목수분들이 해주시는 작업인 거예요? 네. 아, 그럼 지금 목수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네,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1cm도 되지 않는 턱에 또다시 가로막힌 핸드카.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게 안 움직여야 된다니까. 형님! 일로 와보소. 왜? 저기 한번 좀 작업 좀 해줘. 왜? 도저히 안 돼. 팔이 안 나와. 때마침 다른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경력 20년의 작업자 이대성 씨. 목수 출신답게 순식간에 뚝딱 완만한 경사면을 만들어냅니다. 끝난 거예요? 네, 이게 쉬운 일이에요. 목수들한테는 쉬운데 기계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튼튼하지? 잠시 후 다시 등장한 핸드카.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무사 통과. 마침내 기계실 입성에 성공하는데요.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그래도 별 탈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수월하죠. 편안해. 막혔던 물꼬가 트이고 나니 나머지 작업들도 물 흐르듯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부품은 핸드카 대신 2인 1조로 직접 들어서 옮깁니다. 이게 기계 지지대예요. 이 기계가 요 위로 올라가거든요. 핀을 세우려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간격이 있으니까. 게다가 육중한 무게를 버텨야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은 단풍나무나 미송을 쓴답니다. 동호야, 오늘 보기자. 기계 조립의 대미를 장식하는 건 바로 볼링핀을 세워주는 핀세터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계실 뒤편이 아니라 레인 앞쪽을 통해 기계를 올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50cm 높이의 기초목 위로 기계를 올리는 것부터가 녹록지 않습니다. 핸드카 높이를 거의 최대한으로 떠올리고 나서야 겨우 올라가는군요. 레인 위에서도 자칫 옆으로 빠질세라 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스러운 모습인데요. 오케이. 그대로. 띄우고. 돌아간다. 쏙. 백. 살짝만. 계속 빼야 돼, 계속. 형, 그 이장봉 나올 때까지 있다. 야, 힘 좋은 사람 있더라, 와. 이거. 이쯤 되면 웃음기도 사라지기 마련이죠. 하나, 둘. 오씨. 잡고 있어. 자, 하나, 둘. 오케이. 자, 그대로. 네. 형, 내 쪽으로 틀어야 된다. 누구 쪽? 어느 쪽? 내려! 아주 잘 서. 아, 이게 좀 하나, 둘. 나이스. 내려. 이쪽 돌아. 내려. 살짝 내려. 오케이. 육중한 기계를 들어 올린 채로 네 곳의 귀퉁이를 정확히 맞춰서 동시에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까다롭고 힘들다는 핀세터 설치 작업. 이제 핀이 쓸 때 정확하게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포인트에 제대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더 정밀하게 위치 잡는 거예요. 딱 일자로 꽂히게요. 그렇죠. 딱 핀이 10개가 섰으면은 핀이 10개 있으면은 삼각형으로 딱 서야 하는데 이게 삐뚤어지지 않게. 설명은 쉬운데 실전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온몸으로 매달려 기계와 실랑이 하다 보면 이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마는데요. 살짝만 채워. 빈이 센터에서 이쪽으로 내려. 내려. 10개의 레인에 핀세터를 올리는 것만 해도 반나절은 훌쩍 지나가 버릴 만큼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진행해야만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하는군요.